수소 경제에 대해서 그린워싱이다 이런 네, 지적도 많이 했어요. 그런 지적까지 했죠. 예, 우리나라 그동안 보급된 이제 수소 충전소 연료는 다 그레이 수소입니다. 결국에 이게 화석 연료로 만들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소 생산량 한 96%를 맞아요. 다 아직까지도 압도적이죠. 예, 이쪽이. 이 회색 수소가 네. 차지했다고 합니다. 수력 발전으로 생산한 그런 수소, 그러니까 그린 수소 충전소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예. 다음 이슈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이슈입니다. 수력으로 만든 그린 수소 충전소, 수소차 보급 청신호. 네, 수소차 보급 사실은 아직은 조금 먼 얘기인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제가 안개가 좀 거치는 소식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2030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려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5년 안에 우리 목표 채우려면 2억 1천만 톤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억 1천만 톤이라는 게 우리 지금 화석 석탄화력 발전소 전부 가동 중단하고 시멘트 업종 100% 그냥 탄소 중립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그런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각 부문에서 저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차 보급 정책이에요. 작년 말에 확정을 했는데 2030년까지 지금 수소차 30만 대 보급할 계획이고요. 목표가 그렇습니다. 수소 충전소도 660곳을 구축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수소경제 종합포털에 나와 있는 그 통계를 기반으로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수소차 등록 대수가 39,140대. 그러니까 목표 이루려면 5년 동안 10% 늘려야 되고요. 5년 동안 10배를 늘려야 됩니다. 3만 대에서 30만 대로 10배를 늘려야 되고요. 수소 충전소는 지금 이제 한 412곳 정도 되니까 한 200곳, 230곳 정도를 더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사실은 뭐 수소 기반 경제, 수소 경제 이걸 우리가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것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과연 이 수소가 어떻게 만들어진 수소냐가 이제 사실 핵심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이렇게 추출한 우리가 개질 이런 말을 써요. 네. 이렇게 나온 수소냐 아니면 말 그대로 청정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수소냐에 네. 따라서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이거 좋은 수소, 네. 이 수소는 쓰면 안 돼. 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수소 경제가 과연 얼마만큼 실체가 있는 거냐. 즉 예.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의 대안이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수소 생산하는 과정에서 막 화석연료 사용하면서 탄소 배출하면 뭐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수소를 만들 필요가 사실은 좀 떨어지잖아요. 네. 우리가 수소를 만들 때 이제 물을 전기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전기를 수력 발전으로 생산한 그런 수소. 그러니까 그린 수소 충전소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예. 네. 자, 이게 성남 정수장, 이제 갖고 있는 정수장이죠. 거기에 이제 뭐 수력 발전하는 시설인데 거기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이미 3년 전에 실증 사업으로 시작을 했대요. 국비 31억, 환경부가 31억,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한 13억 투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결실을 맺은 겁니다. 이제 상업화로 안착하는 단계에 온 거예요. 자, 근데 생산 가능 그 용량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하루 최대 188kg. 그러니까 하루에 수소 승용차 한 4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분량을 최대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연간으로는 한 62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지난주부터 성남 수소 충전소에 공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사실 막 발표는 되게 컸는데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트레일러 6월에 한 번 들어오고 7월에 한 번 들어오고 사실은 뭐 아직 첫 적대요. 술에 이제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 네. 또 이런 어떤 이른바 청정수소, 네. 그린 수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뭐 이런 데서 의의를 좀 찾아야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성남 정수장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수소 충전소까지 거리가 좀 있어요. 이게 차량으로 하면은 이제 내비 찍으면은 한 17분 나오더라고요. 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충전소까지. 그러면 이거를 튜브 트레일러에다 수소를 담아서 차량으로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또 탄소 나오네요. 탄소 배출을 하면 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성남 정수장 바로 인근에다가 새로운 수소 충전소를 지금 짓고 있고 이게 올해 10월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장점이 뭐냐면 이제 성남 정수장에서 만든 수소를 배관으로 연결해서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이건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운송할 때까지 전부 탄소 배출이 없는 정말 깨끗한 그린 수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시도들이 앞으로 사실은 이제 수소가 과연 어떤 부문에 쓰일 것인지 네. 정말 기존의 내연 기관차를 대체할 건지 아니면 이건 또 전기차에게 좀 맡겨두고 대형차, 트럭이라든지 또 승합차 또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 앞으로 비행기, 저 항공, 네. 또 항만 이런 저 해운 이런 쪽의 연료로 사용될 가능성. 네. 그리고 우리 또 잘 알다시피 수소환 제철, 철강 산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죠. 네. 이런 쪽에 앞으로 수소가 사용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네. 이 수소를 뭘로 공급할 것이냐? 그린 수소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제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사실 뭐 환경 운동가들은 사실 옛날에 그래서 이 그린 수소가 나오기 전에는 수소 경제에 대해서 그린 워싱이다 이런 네. 지적도 많이 했어요. 그런 지적까지 했죠. 예, 우리나라 그동안 보급된 이제 수소 충전소 연료는 다 그레이 수소입니다. 이게 뭐 석유화학이나 뭐 그 제철 공장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부산물에서 추출한 부생 수소 맞아요. 아니면은 천연가스를 이제 수증기랑 반응시켜서 이제 뭐 리포밍한 계질 수소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됐는데 결국에 이게 화석 연료로 만들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소 생산량 한 96%를 맞아요. 다 아직까지도 압도적이죠, 이쪽이. 예, 이 회색 수소가 네.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량의 탄소 배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수소 경제 확장하는 거는 의미가 사실 없다고 봐요. 탄소 중립 측면에서는. 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 시설에다가 그 탄소 포집 저장 기술 CCS 기술로 배출을 저감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블루수소라고 해서 맞아요. 예, 청정수소로 분류를 해줍니다. 네, 청색 수소라고 하죠. 예, 근데 이거 우리말로. 비싸가지고 네, 이거 그럼요. 아직 많이 안 하고 있고요. 포집 기술이 안 그래도 비싼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그 수소 생산하려고 물 전기 분해할 때 원자력을 이용을 하면 원자력도 뭐 탄소 배출 없는 무공해 에너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핑크 수소라는 귀여운 이름을 붙여서 청정 수소로 분류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뭐니 해도 가장 깨끗한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 그린 그렇죠. 수소다. 예,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다 누구나 예.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런 이제 수소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번에 성남 정수장 시작으로요. 그린 수소 생산 시설 몇 년 안에 좀 더 늡니다. 네. 이게 밀양댐이랑 충주댐에도 실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28년 완공 목표로 지금 구축을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성남보다 규모가 커요. 네. 아까 성남 정수장이 지금 하루 최대 188kg 생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밀양댐은 하루에 최대 429kg, 그래요. 충주댐이 640kg이라서 두 개 합치면 1000kg 넘어요. 이게 수소 승용차 약 한 214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의 수소가 매일매일 더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시도 자체가 예. 앞으로 수소가 시장에서 이른바 그린 수소가 공급될 때 시장성이 있겠다. 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측이 있으니까 이런 기존의 댐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예. 전기를 갖고 예.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노력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네, 자 수도권의 이 수력 발전으로 만드는 그린 수소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자 이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린 수소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제주도예요. 네. 우리 제주도 이제 아리백의 섬이라고 네, 제가 좀 명칭을 그럼요. 붙였어요. 제주도에서 이 제주시 구자읍에 구축한 행원 그린 수소 생산 기지예요. 사진 보실게요. 이게 3.3메가와트급 풍력 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풍력 발전기를 돌려서 생산하는 수소가 월 5.5톤 가량 됩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인근의 함덕마을 버스 종점에 지은 함덕 그린 수소 충전소가 있어요. 여기다가 수소버스 연료 주입하고 그다음에 수소 승용차 우리 개인용 넥소 차량 충전 연료로도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6월 달에 여기 이제 환경부 기자단들이 이렇게 기자단 이걸 보러 가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 돌아가는 모습, 그다음에 튜브 트레일러도 여러 대 이렇게 주차가 돼 있고 하더라고요. 충전소도 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단 버스 종점이라서 네, 네. 버스가 계속 들어와서 충전을 하고 그래요.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린 수소 결국 재생에너지가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예. 거기서 만든 전기로 이제 물 분해해서 수소를 가져온다.
이 개념을 제일 적극적으로 산업화하는 국가가 바로 덴마크예요. 덴마크요. 덴마크는 워낙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이제 9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제 산업화해서 돈 벌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수소의 장점이 뭐냐면, 재생에너지 장점이 뭐냐면 P2X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P는 이제 파워예요. 네. 예,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면 예. 이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어. X가 이제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지금 수소 같으면은 이제 가스가 되는 거고 가스 형태로 나오니까, 네. 또 히트 전기로 이제 집을 따뜻하게 네, 만들 수 있다. 햇반, 그리고 예. 액체 연료, 리퀴드 뭐 예.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다. 근데 네. 그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다. 네. 그래서 P2X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나왔어요. 무궁무진한 네, 그 그렇죠. 활용도를 보여주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소를 잘 만들게 되면 예. 또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수소를 좀 더 많이 경제의 많은 분야에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 많이 쓰게 되면 기후변화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고 예. 또 그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예. 이런 어떤 선순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첫걸음을 그래요. 내디디고. 제주가 좀 모범을 보이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만드는 그 수소 재생에너지로 이제 수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할 부분을 하나 또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지역 자립형 모델이란 겁니다. 그래요. 제주도 뭐 밀양댐, 충주댐 이런 수소 생산 시설이 뭐 지금 정부에서 실증 같이 했지만 이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이 되고 있어요. 지자체가 주축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될 때 저는 기대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그냥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대형 발전소, 멀리 있는 대형 발전소에서 뭐 한전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하는 되게 송전선 엄청 건설해야 그쵸. 되고. 그때마다 갈등 불거지고 뭐 네. 중앙 집권형 맞아요. 그런 집중형. 의미였죠. 맞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분산형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이제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요. 여기서 보이는 거죠. 지역 네. 자립형 모델에서. 네. 제주도의 경우에 애초에 그린 수소 이제 생산 기지 만든 이유를 제가 도청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도에서 맨 처음에 아리백 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19년 전에 대규모 아주 그냥 블랙아웃, 대규모 그 정전 사태가 벌어져서 그때부터 뭔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대안으로 아리백,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좀 아리백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자립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지금 아리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아리백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이 간헐성이잖아요. 네. 이거 극복하려고 우리 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뭐 배터리 에너지 네.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재생에너지로 막 만들어 놓고 많이 생산이 됐을 때 저장을 해놓는 건데, 이게 BESS 배터리 저장 장치보다 수소로 저장을 하면 더 많은 용량을 좀 더 오랜 기간, 뭐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네.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정말 아리백을 달성했을 때 70% 정도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30% 정도는 이 수소랑 그다음에 배터리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이거를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아리백의 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도내 사용 전력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그럼요. 충당을 했다고 해요. 이 비중을 이제 70%까지 높이는 거예요. 제주도가 아리백하는 시점, 완전한 에너지 전환하는 시점을 많이 당겼어요. 2035년까지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게 탄소 중립이 2035년에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렇다면은 국가 목표보다 15년 맞아요. 빨라지는 우리 거예요? 2050 탄소 중립인데 더 빨라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올해 4월 14일 한 4시간 정도 아리백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 꿈이 그렇게 허황된 목표라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지금도 뭐 수력, 뭐 풍력 이렇게 만드는 그린 수소 만드는 실증 사업 해가지고 상업화 했으니까 이제 좀 기대되는 건 제가 궁금한 거는 태양광으로는 그린 수소 못 만드나 궁금해서 또 물어봤는데요. 네. 이것도 뭐 곧 실증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한데 그럼요. 이게 부처가 좀 달라요. 그 수력으로 만든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가 이제 주축이 되니까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실증 사업을 한 거고 풍력 같은 경우는 물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이 실증 사업이었대요. 그렇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앞으로 기후에너지부가 될 것 같긴 한데 태양광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새만금 같은 데에다가 이제 수소 가능하죠. 생산 시설을 네. 둘 다 뭐 구축하지 풍력이든 예. 뭐 태양광이든 다 재생에너지 시설이니까요. 그래서 네. 구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근데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가 수소 이렇게 만들면 사실 수소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 수요를 이제 충당해 줄 게 바로 수소차라고 생각해서 수소차도 좀 더 알아봤어요. 네. 예, 제가 서두에서 이제 짚어본 대로 하면 지금 공급량이 이제 수소차 한 3만 대 정도 됐는데 2030년 목표 대수가 30만 대니까 10배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수송 분야의 수소 수요량이 현재는 연 한 10,000톤 정도 된대요.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남에서 시작한 그린 수소 공급량이 일일 188kg, 연 62톤이기 때문에 수요는 10,000톤인데 연간 62톤이면 되게 좀 부족하죠. 예, 충주댐, 밀양댐 계획대로 해도 일일 한 1,000kg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일 1,000kg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1만 톤 뭐 넘길 수 있다. 근데 네. 그때쯤에는 수소차가 더 많이 보급돼서 수요가 더 늘어야지 좀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뭐 핑크 수소 같은 것도 좀 이용하면서 그린 수소 공급을 늘리는 그런 목표를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정부도 물론 이제 수소차의 공급을 늘리겠다. 또 그에 걸맞는 이제 수소 공급을 또 가져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서 과연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이제 전환되는 이 시기에 전기차냐 수소차냐는 결국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이쪽에 대한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연히 비싸다든지 전기차가 확연히 편리하고 싸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경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정부가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어느 분야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바람직할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무조건 30만 대 늘려 이거를 계속 가고 이러는 거는 이게 시장에서 결정돼 소비자들이 결정할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전환지원금 같은 것도 좀 뭐 필요할 수 있겠고요. 필요하면. 근데 올해가 또 현대차 신형 넥소 지금 7년 만에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약간 원년이지 않을까. 한번 이제 보시죠.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제 반응들이 있을지. 그리고 들어보면은 수소차 업계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수소 보급 안 되니까 수소차 못 만들었다, 공급량 못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차세대 넥소 출시랑 이제 그린 수소 충전소 문 연 거를 이제 딱 시작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잠깐 상기시켜드리면 넥소 한 대당 지금 보조금이 국비 2,2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다가 지자체 보조금이 뭐 지역에 따라 달라요. 7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까지 합하면은 한 3,000만 원 넘는 보조금이 예상이 되거든요. 상당한 수준의 보조금이에요. 정부가 준비한 보조금 예산으로 보면은 올해 그래도 넥소 판매량이 10,000대는 넘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지점이지만 한 가지 이제 짚어드리면 당연히 우리 지금 수소차 보조금 지급하는 것처럼 수소 그 연료 생산에도 정부 지원이 아직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은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레이 수소 있죠. 뭐 부생 수소, 계질 수소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가 킬로그램당 한 5,000원 전후래요. 그 정도 되고 여기다 운송비도 한 3,000~4,000원 정도 얹으면 실제로 이제 충전소 공급 금액이 8,800원 정도. 그럼 이제 여기다 소비자 가격은 조금 더 얹어서 10,000원이 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성남 수소 충전소 가보니까 지금 이제 시가라고 해야 되나요? 킬로그램당 1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린 수소 만들었을 때 그린 수소는 아직까지 생산 단가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공급 금액은 여기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성남 정수장에 구축한 그린 수소 생산 단가가 킬로그램당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래요. 그럼 그레이 수소 생산 단가 5,000원 정도에 3배가 비싼 겁니다. 그래도 금액을 똑같이 킬로그램당 8,800원에 공급될 수 있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한 킬로그램당 11,000원 정도의 적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연간 운영비 이제 지원에만 한 7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투자 확대하고 뭐 생산량, 뭐 생산 설비 투자 많이 하고 생산량 더 많이 생산할수록 그린 수소도 생산 단가가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그럼요. 없잖아요. 네. 앞으로 5년간 우리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더불어서 좀 선택과 집중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나라들도 결국 이 수소 경제, 수소 공급이 활성화된 나라는 확실히 재생에너지가 그만큼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정부의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으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네. 그래야 이것을 통해서 전기차도 잘 공급이 되고 네. 또 수소도 많이 만들어져서 네. 다양한 산업 부분에 수소가 활용되고 네. 이렇게 좀 갈 수 있으면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전 세계가 지향하는 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그 전공법이 네.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하기 아주 직전에 나온 좀 따끈따끈한 소식 들어드리면 이게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차량 신규 등록 대수를 이제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요. 친환경차, 뭐 전기차, 수소차 포함해서죠. 뭐 하이브리드도 포함은 합니다. 포함하죠. 친환경차 판매, 그러니까 신규 등록 대수가 13% 늘었대요. 근데 이제 내연차는 소폭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거 지금이 이제 차량도 또 전기차로 전환되는, 전환되는 시기다.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방송도 그런 국민의 인식 전에 좀 도움은 됐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